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29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표면적인 하락의 이유는 관세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아무런 이슈 없이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뭐 이것저것 이슈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신고가 랠리 중이라 워낙 상승세가 강한 구간이긴 한데요. 이 위쪽에 나스닥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단기 고점을 확인했죠. 단기 고점을 지난주에 2번 확인했는데 못 넘어갔거든요. 이 자리를 이제 잘 못 넘어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그냥 조금 나와서 하락 마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간 조정 중입니다. 그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 중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매우 강하고 누군가 주식을 막 강하게 팔아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락이 어떤 이유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단기 고점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당장 극복할 만한, 당장 이 단기 고점을 넘어갈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호재가 없어서 상승 탄력이 뭐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이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기간 조정 진행 중에 조금 하락하고 조금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기술적인 이유에서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찾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는, 한국 증시도 그렇고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제 언론이나 투자자들은 뭔가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데, 이 가장 만만하게 좋은 재료가 요즘에 관세죠. 그죠? 예. 관세가 요즘에 가장 좋은 재료로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뭐 오르면은 뭐 관세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면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관세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일단은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8월 1일까지 뭐 지금의 관세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특별히 관세와 관련된 완전 새로운 소식이 있지 않는 한은 관세는 8월 1일까지는 최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이제 관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관세 때문에 올랐다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굳이 어떤 상승과 하락의 재료를 찾자면은 저는 제 생각에 고금리를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금리. 무슨 고금리? 미국 장기국채, 미국 장기물 금리가 고금리로 자꾸 장기금리가 오르는 거. 차라리 요게 더 실질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보시면은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국채 선물이고, 얘가 국채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7월 9일 날에 FOMC 의사록 공개하고 10년물 국채 입찰했는데 잘 풀려서 한번, 그죠? 위기를,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위기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여기 저항을 못 넘었잖아요. 저항을.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하락을 하면서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왔고, 다시 60일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60일선 아래로 2번 내려왔죠.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디 가격, 이 저항 아래에 있으면은 여기는 바닥을 검증하는 불안한 구간인데, 아무튼 이렇게 금리가 움직이는 게 차라리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차라리 주식시장에 지금 은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증시가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이제 이 주의하셔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금리 우려를 좀 오래전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고금리야말로 주식시장을 혹은 금융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릴 좀 주요한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재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이게 잠재적인 악재인 겁니다. 그죠? 지금 당장 노출된 악재? 아니죠. 잠재적인 악재입니다. 잠재적인 악재. 언젠가 이거를 이제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이걸 주목하는 날이 오거든요. 주목을 하면 이제 그때 우리도 이걸 주목하면 되는 거지. 사실 지금은 시장의 관심사가 뭐죠? 지금은 시장의 관심사가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관세라고요. 그죠? 관세에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그냥 우리도 같이 쳐다보고 있으면 되고, 대신에 관세에 대한 생각을 정말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고, 관세는 그냥 어느 정도 반영된 이슈니까 이제 그냥 뭐 가볍게 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그냥 좀 가볍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도 계속해서 관세를 좀 집중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언젠가 이제 시장이 이 잠재적인 고금리 우려, 이 고금리 부담을 인식을 하면은 우리도 이제 그때부터 인식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당장 다른 투자자들은 이거 안 보고 이거 관세 보고 있는데 먼저 고금리 우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먼저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인 악재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팔아버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죠?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초대박이다. 지금도 강하게 주식을 사야 된다. 솔직히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보수적인 대응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현금 비중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때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한 때다.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때다. 그렇다라고 해서 고금리, 잠재적인 악재를 너무 의식해서 막 지금 주식을 팔아버리고 너무 벌벌 떠는 것도 아니다.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지금 나스닥 보고 계신데 잘 올라가고 있고 지켜야 될 자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간 조정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조정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요, 약간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그러니까 변동성 추종하는 ETF 보고 계신데 여기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저점 자리가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떤 전저점이니까 이 자리 부근은 한 번쯤 얘가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죠? 얘가 튀어오른다라는 이야기는 주식시장에 한 번쯤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전저점을 지난 2거래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좀 길게 봐주면 3거래일째 여기를 지금 버티면서 여기서 일단 단기 바닥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올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매도세가 강합니다. 그죠? 5일선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여전히 매도세가 강한데 어쨌든 한 번쯤 튀어오르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미국 증시가 가격 조정이 한 번쯤 나타날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가격 조정이 하락 추세로의 그런 심각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 정도는 한번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라고요? 미국 주식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건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거죠. 반도체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강한 조정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빠져야지 지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친구를 보시면 지금 너무나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목표치를 어렴풋이 좀 한번 잡아보는 게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그어보면 추세선이 된다라고 했죠. 이 추세선에 아직 안 닿았습니다. 상승에 대한 목표치도 아직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금 조정이 지수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엔비디아 같은 게 좀 상승 목표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을 기대하는 것도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이번 주는 좀 중요한 이벤트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은행주부터 항상 시작하거든요. 은행주, 금융주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화요일 날부터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슬슬 실적을 발표 시작하고 이번 주에 가장 우리 입장에서 혹은 시장 입장에서 좀 중요한 실적은 요거 수요일 날 발표되는 ASML 실적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죠? 아마 한국 증시 끝나고쯤 발표되려나? 하여튼 이거 한번 보자고요. ASML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회사죠? 네,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니까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회사들의 실적에 좀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 날 밤에 코어 CPI 물가지표 발표됩니다. 미국 물가지표. 지금 물가지표도 좀 중요하죠. 물가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채권이 이제 바닥 확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 바닥이라고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십니다. 국채 선물이 바닥을 지난번에 여기 5월달에 확인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바닥 확인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지금 또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다? 바닥을 재차 확인하러 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행히 뭐 여기 어딘가에서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면 다행인데 화요일 날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물가지표가 잘못하면은 아래쪽으로 박살 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화요일 날 밤 물가지표와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 ASML 실적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살펴봤고요. 하여튼 달러가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찔끔찔끔 반등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세적인 이런 흐름은 살아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추세적인 건 살아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달러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원자재들이 뭐 좀 안 좋을 수 있다 싶은데 하여튼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원자재 안 좋은 게 보통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금값은 오르고 뭐 기름값은 오르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구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구리는 보시다시피 일단 상승의 목표치를 한번 돌파 한 착 한 거라 일단 상승의 목표치를 한번 충족을 한 거라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구리값은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기름값은 65달러, 75달러 박스권이고요. 금값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죠? 금값이 61선을 2번 붕괴시켰는데 결국 꾸역꾸역 안 빠지고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금값은 여기가 중요한 저항인데 여길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다. 뭐 크게 기간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은 위기를 한번 넘겼네요. 그죠? 61선을 아래에서 놀던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 있는 정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면 조금 분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값 굉장히 강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볼 건데 한국 증시는 뭐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국 증시는 지금 뭐 자체적으로 워낙 강해가지고 뭐 해외 증시의 영향을 뭐 거의 안 받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미국 증시가 조금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면은 하락 출발하면서 그걸 다 저가 매수로 받아 올리는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계속 강하다.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440이 일단 중요한 저항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선물 440까지 이제 목표치가 오늘 종가가 432니까 목표치가 이제 한 8포인트 이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눈치 보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나 어쨌든 지금 꺾인다는 모습은 아니고 계속해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선물 440이 워낙 무거운 저항이긴 한데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기간 조정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지금 사실 어떤 상승 N자 목표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거 그대로 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선물 440이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건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440 부근에 가서 봐야죠. 440 부근에 가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일단 봐야 됩니다. 거기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막 팔아치우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좀 시장이 좀 망가질 거고 뭐 440 부근에 갔는데도 아무도 주식을 안 팔면은 또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뭐 오늘 조금 좀 부진하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일단 흐름 나쁘진 않은 걸로 봅니다. 1307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인데 지난 금요일에 살짝 턱걸이로 돌파한 착을 해서 그런지 1307을 2거래일째 지금 돌파를 검증을 하고 있는데 흐름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일단은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뭐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그죠? 이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 가지고 최근에 원화 약세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한국 증시 탄력이 조금 좀 떨어진 것 같긴 하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풋옵션들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시장은 한국 증시는 안정적입니다. 삼성전자도 긍정적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은 지금 이제 주요 종목들이, 코스닥의 주요 종목이 시가총액 1등이 알테오젠이고 2등이 에코프로 BM이죠. 이 시가총액 1, 2등 종목들이 지금 이 흐름은 긍정적인데 모두 다 중요한 저항에 지금 탁 걸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흐름이 좀 둔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코스닥은 좋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에코프로 BM이죠. 시가총액 2등 종목 코스닥에 지금 중요한 저항이 여기잖아요. 105,500원 1월 2일날 목요일에 종가 105,500원이 중요한 그 저항인데 지금 세 번째 도전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이제 돌파 한착 하겠다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 105,500원 이 자리만 돌파 한착을 하면은 레벨업 되면서 상승의 목표치가 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괜찮을 수 있죠. 2등 종목이 그렇고 1등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도 지금 나쁘지 않다고요. 그죠? 지금 여기가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를 지금 넘어가려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저항 부근에서 그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하여튼 제약바이오 괜찮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좀 드렸는데, 알테오젠 같은 거 특히 중요한 저항만 넘어가면은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힘이 좀 다해가는 것 같다는, 다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코스피가 강하지만은 예전과 같지는 좀 않아 보이고,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사실 코스닥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크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 좀 정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강한 친구를 매수하는 게 정석이긴 하죠. 그죠? 이건 관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분명히 더 강해요. 그죠? 분명히 주식은 산다고 하면 강한 놈을 사야 되겠죠. 코스닥이 강하냐 코스피가 강하냐, 코스피가 강합니다. 정석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를 매수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저의 성향은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왔으니까 차라리 코스닥의 어떤 그런 상승 목표치가 좀 더 많이 남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크게 보는 관점이라서 전 그래서 코스닥을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게 보긴 하는데, 아무튼 그게 꼭 정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은 아직도 사실 코스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좋다고 봐주는 게 정석이긴 하겠죠. 그죠? 하여튼 약간의 그런 성향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 코스피가 비싸다. 야, 코스피 너무 많이 올랐다. 코스피를 하방 베팅한다. 좀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는 분명히 오답일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코스닥도 그래요. 레벨업을 하고 상승 목표치를 열어놓은 상황에서 코스닥도 사실 지금 당장은 어떤 고점을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방 베팅 그런 거는 분명히 오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답만 아니면은 된다라고 봅니다. 취향이 어느 정도 좀 끼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투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답만 피해 가시면서 어느 정도 좀 그죠? 자기의 투자 성향을 좀 투자에 반영시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입니다. 상해 종합인데요. 여기가 중요한 저항인데, 그죠? 돌파 한착 했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상승 목표치 위에까지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네요. 그냥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일본 증시가 요즘에 그 무거운 저항에 맞아 밀려가지고 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흐름 자체가 그다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은 그 가격 조정으로 좀 발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가격 조정으로요. 지금까지 이 박스권으로 여기서 이렇게 놀았었죠. 근데 박스 하단을 깼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하락의 목표치가 좀 열리면서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증시도 확실히 요즘에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가 어떤 레벨업의 기준이었죠. 전고점 자리에 해당하는 그 중요한 실질적인 저항이 여기죠.
여기를 돌파 한 장 했는데 많이 못 갔어요. 레벨업을 했는데 예전처럼 레벨업 했다고 확 가는 게 아니고 얼마 못 가고 다시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유럽 증시의 그 나홀로 랠리 이런 것들이 강력한 랠리가 다소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이긴 하나 여기서 이제 상승의 힘이 좀 빠지면서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리꽂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어쨌든 고점은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하방 베팅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고점이 한번 낮아지고 뭐 저점이 낮아지고 이제 그런 걸 좀 보고 나서 하방 베팅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저항을 넘어섰는데 얼마 못 가고 재차 밀리는 걸로 봐서 예전과 같은 이 정도의 이런 상승의 탄력은 가지기 어렵겠구나. 약간 좀 이제 힘이 좀 붙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글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